미주 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미국의 경제, 정치 상황 참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네. 먼저 오늘 오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표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놨죠. 예, 미국 전체에서 처음이죠. 네. 예, 상당히 이분이 우리 주지사께서 지난번에 소환 투표에서 살아남으시더니 아주 신이 났어요. 이렇게 이 접종에 대해서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을 상당히 캘리포니아가 이제 이 미국 전체에서 상당히 앞서가죠. 앞서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1월 달에 시작하는 새 학기부터는 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조건이 붙었죠. FDA에서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은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12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접종이 가능한 FDA의 승인을 받은 백신이 없으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이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없죠. 근데 FDA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그 전제하에 이런 발표를 한 거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빠르면은 내년 1월부터 이 조치를 시행할 거고 늦으면 내년 7월부터 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다 백신을 접종하고 와라 이렇게 의무화 조치를 발표를 한 건데 일단은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지금 현재 이제 학교에 관련돼서 그 캘리포니아 내에서 그 백신의 의무화를 한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네. 대면 수업하는 선생님들이나 스태프들은 어른들은 이제 백신을 의무화해 놨죠 이미. 네. 예,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이번에 처음인데 공립학교 학생들만이 아니고 사립학교 그리고 차르스쿨 모든 학교들의 학생들에게 의무화를 이제 주지사의 입장으로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그 법적인 도전이 있을 것 같고 네. 부모님들도 사실 염려스럽겠죠. 이런 그 아직까지 뭐 다른 게 물론 지금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종을 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것들은 오랫동안 수년 동안 해왔던 것이고 안정성이 이제 이미 알려진 확인이 된 것들이지만은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에 따라서는 아이들의 건강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주지사가 의무화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의회가 법으로 만드는 것과는 달리 그 아이들의 이제 종교상의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는 조금 이제 익스큐즈를 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러나 이제 아마 이 주지사가 노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접종을 마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집단 면역이라고 하네요. 네. herd immunization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아마 그걸 이제 기대하는 거겠죠. 예. 근데 내년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그때까지 바이러스가 살아 있겠나? 그런데 일단 우려가 되는 사항은 청소년들이 아직 성장을 계속 하는 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건강과 직결된 백신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는 게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마라 이렇게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건가 좀 우려가 되네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일부 그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가운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백신을 맞고 조금 그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뭐 심장이 하트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아이들도 그렇게 그런 이제 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렇죠. 예. 또 뭐 성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부작용 사례가 연구가 되는 상황이고 예. 완전하게 뭔가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신을 반드시 맞아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는 참 뉴섬 주지사가 뭔가 이렇게 백신 의무화 조치 내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안 맞으면은 자기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 학교를 못 오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네. 교육에 대한 이게는 사실 의무 교육이고 이 텍스페이어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 공립학교인데 그런 경우에 아이들을 못 오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이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이것을 물론 이제 뭐 그런 영웅심도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미국 전체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하는 용기 있는 주지사라는 이제 뭐 이게 혹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은 또 자기가 또 이제 어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건지 네. 조금 이제 명령은 참 과거에 이 주지사가 이렇게 막 이래 정도로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 주지사의 명령으로 인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있고 앞으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두고 지금 치료제 그 약도 상당히 지금 이제 임상 실험을 상당히 많이 마치고 네. 지금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약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도 들어보면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대면 수업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보면은 이 감염된 애들은 한 2, 3일 정도 아프고 다시 돌아오고 건강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죽는 경우는 없고 이제 대부분은 조금 이제 독감 정도로 한 며칠 이제 앓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제 상당히 논란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어떤 주에서는 이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마라 강요하는 거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주도 있는 반면에 뉴섬 주지사는 오늘 10월이 시작하는 오늘 예. 백신을 무조건 맞아라 학생들은 이런 명령을 내는 게 참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어느 주도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된다, 맞지 말라고 이제 명령하는 주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각자에게 맡기는 의무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주들은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공화당의 측의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공화당 측의 사람들의 입장은 이런 것도 국가가 의무화하기보다는 각자의 그 건강 상태가 있고 이렇게 모든 그 각자의 인디비주얼 케이스가 다 틀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더라잉 헬스 이슈가 있다든지 아이가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의사하고 이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의사하고 상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상의를 해서 이제 의사와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맞게 백신을 맞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죠. 저도 백신을 맞았고 백신을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주에 보면은 그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일본 직장에서는 백신을 의무화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을 내보내는 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찰서라든지 기관에서는 경찰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자기는 백신을 못 맞기 때문에 뭐 건강상의 이유든지 어떤 분은 이제 자기가 임신을 이제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다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으면은 이제 그분이 아마 어떤 경찰국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직원이신 것 같은데 이걸 백신을 못 맞겠는데 도리어 이렇게 임신한 상태에서 백신 맞기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건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뭐 슬퍼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이
여러 사람이 여러 환경에 여러 건강적인 면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좀 이렇게 의무화하는 것은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미국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예.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 맞습니다. 학생들까지 이렇게 백신 의무화 조치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조치예요, 사실. 예,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네.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내내 미국의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내용이죠. 예.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안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저녁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드디어 했습니다. 예. 연방정부 셔다운 몇 시간 앞두고 겨우 위기를 막았죠. 네, 12월 3일까지 이제 정부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죠. 네. 상하원에서 이제 가결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뎁슬링이 승인이 된 것은 아니고 그건 네.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도 지금 이렇게 그 두 가지 지출안을 가지고 지금 그 의회에서 상당히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네. 보통 보면 이제 한국 정치를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도 한국 정치를 열심히 들여다보시는 거 보면은 한국 정치가 꼭 석급장난 같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들 미국에서 오래 사시면서도 한국 정치에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 이 미국 그 워싱턴 의회에서 일어난 이거는 하나의 드라마 같이 굉장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동부 시간으로 뭐 10시가 밤 10시가 지나도록까지 의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네. 대기 상태에서 어제 이 표결을 가결을 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있었죠. 네. 예. 어제 이 가결을 할지 말지 정한 거는 인프라 법안 관련해서였죠. 예, 지금 두 가지 이제 지출안이 있죠. 한 가지는 이제 인프라. 타이틀은 인프라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일부에서는 이제 한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인프라, 이래서 뭐 도로를 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다리를 다시 보수하는 거라든지 새로 만드는 거라든지 항구를 다시 익스펜드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인프라에 관련된 거는 뭐 50%도 안 되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미 계시지만 그것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1.2 트릴리언 달러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3.5 트릴리언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5.5 트릴리언이라고 보는 예, 상당히 이게 큰 이거는 이제 이것은 조금 이제 버니 샌더스가 작년에 대권에 민주당 후보로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 출마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분은 자기는 뭐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이분이 계속 이제 푸시를 해놓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된 후에 자기가 이거를 완전히 자기가 그 품었죠. 자기 것으로 품어서 지금 이제 자기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안이 따로 있는데 어젯밤에 그 주 하원에서 연방 상원은 이미 통과를 시켰으니까 인프라 빌은. 근데 연방 하원에서 이제 표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결을 시킬 수 있는 표가 확보가 안 되니까 네. 계속 이제 이 의원들을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하원 의장이 그리고 대통령도 계속 설득을 했죠. 의원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이제 설득이 이루어지고 표가 확보되면은 어젯밤에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결국은 밤 늦게까지 노력을 했지만은 이제 무산이 됐죠. 어제 투표도 사실 한 차례 미뤄진 투표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예. 27일이었나요? 그때 맞습니다.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결정이 안 나서 예. 오늘까지 끌고 온 거죠. 예,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제 명성이 자기는 통과가 안 되는 표가 확보가 안 되는 나는 표결을 붙이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상당히 네. 복잡하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인프라 빌이 하원에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의 두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서 지금 이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그 3.5 trillion dollars 소셜 인프라 빌이라고 그러는 그 스펜딩 빌을 통과시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인프라 빌조차도 찬성해 줄 수가 없다. 네.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젊은 의원들이고 아주 이제 좀 그 프로그레시브한 좀 이제 이념적으로 좌측으로 치우친 그런 이제 의원들인데
이 프로그레시브 카커스가 하원 의원들만 해도 한 95명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이 하원의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석의 차이가 8석밖에 안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원 그 민주당 쪽에서조차도 많은 의원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통과시킬 수가 없죠. 네. 인프라빌은 지금 현재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찬성표를 던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프라빌이 필요하다. 인프라 이제 도로를 이렇게 보수하는 거라든지 다리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찬성을 할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 인프라비를 하나 이제 이게 하스티지로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원에서 이 스펜딩 빌을 reconcile 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인프라 빌에 찬성을 해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3.5 trillion 달러가 상원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되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상원에서는. 네네. 그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 50명 중에서 2명이 조금 이제 moderate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민주당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보수적인 이 특히 재정적인 그 정책들에 있어서 그런 의원들이 있거든요.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인 맨션 의원하고 아리조나 상원의원인 이제 크리스틴 그 친구 이름 뭐죠? 시네마 의원하고 두 의원이 지금 이제 3.5 trillion 그거는 너무 지출이 심한 것이다. 이제 공화당들하고 생각이 같은 거예요.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인데도 두 분 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출이 과하고 지금 현재 팬데믹 동안의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자기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필요 없는 지출이다. 네. 그래서 존 맨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빌 자체가 이 법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1.5 trillion까지는 내가 한도 선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제 지금 법안 원안은 3.5 trillion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reconcile 빌이 spending 빌이 상원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원에 있는 이 프로그레시브한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빌까지도 통과를 안 시켜주겠다.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끼리 지금 이제 서로 집안 싸움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노니까 지금 이제 제일 곤란한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백악관 집무실에 남아서 계속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이제 그 협상팀을 의회에 보내가지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고. 오늘 오후에 아마 오늘 지금 또 한번 하원에서 표로 가결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 전에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찾아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번 설득을 할 것 같아요. 좀 성공할까요? 지금 벌써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까 갔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글쎄요, 성공할지는 이게 예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엇갈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민주당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저렇게 성의를 보이면은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지지해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마 부족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원의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해결할 만한 지금 이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 일부는 협조를 안 해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일부 공화당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협조로 표결을 붙여서 가결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의회까지 찾아갔는데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에 등을 돌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망신이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3.5 trillion dollars 빌이 그게 지금 내년에 중간선거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조금 이제 보수 성향에 있는 지역구에 대표하는 그런 의원들은 그 법안에 그 막대한 지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는 내년 중간선거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그 필요 없는 것이다. 너무 과다한 지출이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 다 드렸죠. 지금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 액수가 얼마나 큰지 막대한지 그리고 지금 이번 팬데믹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지출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빌도 1.5 트릴리언, 1.2 트릴리언 달러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그 아직까지 그 이 3.5 트릴리언 달러 스펜딩 빌의 내용이 법안이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도 협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골조를 보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복지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극좌 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 전체를 끌고 가면서 요구를 해온 그런 사항들인데 그게 특히 이제 버니 샌더스 같은 거 버니 샌더스는 사실은 민주당 소속도 아닌데 네네. 인디펜던트 의원이면서도 정말 민주당보다도 더 훨씬 좌측에 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민주당의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많은 젊은 민주당 그 하원 의원들이 그분의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 재정적인 정책들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네. 이렇게 좀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출이 아니다. 그리고 3.5 트릴리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이제 이게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10년짜리 지금 이제 법안이지만은 이 3.5 트릴리언으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뭐 몇 년 만에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해서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로 10년을 쭉 다 간다 그러면은 이제 5.5 트릴리언 달러가 된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시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 10년 동안에 5.5 트릴리언 달러가 또 스펜드가 돼야 되는 네. 그렇게 막중한 이제 그런 이 지출안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지출을 지불할 만한 수입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돼 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의 1년 예산보다도 더 큰 지출안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책임 있는 그런 정책을 쓰기를 원하는 국가의 운영을 원하는 의원들은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막대한 지출을 세금을 통해서 걷어들이겠다. 부자 증세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세수를 확보를 해야지 이제 국민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이렇게 이 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이 수입을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해왔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면은 이 tax revenue 세금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보면은 이제 지금 gasoline tax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넣을 때마다 우리가 지불하는 갤런당 지불하는 그 가격 안에 텍스가 엄청나게 들어있거든요. 물론 유럽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한국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지만 상당한 텍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전기차를 일렉트릭카를 이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지만은 그분들도 가스를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솔린 주유소에서 차에 가스를 넣는 사람들의 이 소요가 줄어드니까 가스 텍스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일리지 텍스라는 거를 이제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차마다
주행하는 그 거리에 따라서 텍스를 매기겠다. 그래서 뭐 1마일당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차를 얼마만큼 운전하는지를 이 사람도 국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겠죠. 뭐 자동차에 예를 들어서 뭐 테크놀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마일 뭐 한 달이면 한 달 뭐 1년 동안에 몇 마일을 그 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부에 리포트가 된다든지 또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세청 IRS의 직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는 그 예산이 이제 그 3.5 트릴리언에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세무조사를 텍스 아레스를 굉장히 많이 해서 텍스를 더 많이 걸어드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그 개인 은행 구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은행으로서 이제 국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이 10,000불 이상의 거래액이 지출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에 이제 자동적으로 국가에 이제 IRS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잔고 거래액이 아니고 잔고 밸런스 에버리지 밸런스가 10,000불이 넘는 잔고는 무조건 이제 이 구자의 존재 자체를 은행이 정부에 보고를 하게 하겠다. 그리고 혹은 이제 개인 구자석에서도 10,000불 거래가 아니고 600불 이상의 거래는 무조건 이제 국세청에 보고가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살림을 이 국민들의 살림을 아주 그냥 가까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거부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세금을 짜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가지고도 세수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에게 붙인 별명이 Tax and Spend.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만 하면은 늘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당신은 세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늘 세금을 올리는 거 그리고 그 세금을 지출하는 과다하게 지출하는 그러나 반대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는 가능하면은 세금을 줄여서 세금을 이렇게 텍스 컷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금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꾸 정부의 보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일하기가 싫으면은 뭐라고 했죠?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그 모세가 이 유대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깨가내 가지고 그 매일 나가서 거두는 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나가서 좀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매일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썩어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복지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최고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네. 스스로가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많이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을 구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일을 찾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예? 자꾸 정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정당을 이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네. 예, 그것이 과연 이 국가로서 건강한 정책들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유럽형 복지를 추구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자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물론 이제 국가가 사회가 좀 책임을 져야 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긴 하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은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들을 이렇게 임금이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가로서는 참
많은 국민들에게 복지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